안녕하세요.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세무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용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최근에 제 지인이 좀 상담을 요청한 게 있는데 지인이 시가 2억 5천 상당의 아파트를 아들한테 매매를 했어요. 아버지가 아들한테? 네. 근데 2억 5천에 매매를 한 게 아니고 1억 5천으로 계약서를 쓰고 매매를 했어요. 실제 계약서 1억 5천으로? 네. 근데 뭐 그렇게 매매를 하고 돈도 받고? 그렇게 정상적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오겠지. 이게 1억 5천에 매매를 한 게 적정한 가격이냐 이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. 그렇게 소명 안내문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게 제3자 간의 거래가 아니고 가족 간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대에 맞지 않게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뭐 이런 일들은 많죠. 주변에도 사실은 뭐 아니 우리끼리 이제 가족끼리 실제 돈 받고 파는 거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세법상 문제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실무적으로 오래 보유한 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양도 차손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양도가액이 큰 뭐 10억 20억 하는데 매매를 했는데 양도 차손이 발생하거나 세금이 거의 안 나온다.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이런 매매가액을 좀 의심을 하고 조사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좀 주의를 해서 그렇죠. 뭐 세금을 적게 내니까 일단 의심을 하는 거죠. 사실은. 그러면 지금 세무사님 말씀해주신 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를 했잖아요. 그다음에 세금 문제가 이게 판 사람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제 세금 문제가 발생할 거고 적게 이제 인수한 아들 입장에서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텐데 먼저 아버님부터 좀 살펴볼까요?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매매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데 중요한 게 양도가가 이제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잖아요. 시세가 2억 5천인데 1억 5천으로 저가 매매를 한 거잖아요. 너무 적게 팔았다. 아버지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하면 2억짜리를 1억 5천에 매매를 하면 양도 차손이 발생하니까 세금이 없지. 양도소득세가 없잖아요. 근데 만약에 제 3자한테 양도를 했다 그러면 1억 5천에 분명히 안 했을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너무 적게 받으니까. 그렇죠. 제 3자한테 매매를 했다 그러면 2억 5천에 팔고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이 발생을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됐겠죠. 근데 저가로 양도를 해서 아들한테 부당하게 내 양도소득세를 줄인 거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세 문제가 발생할 텐데. 그래서 세법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. 굉장히 무시무시한 규정이죠. 그게 소득세법 제 101조 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할 때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된 금액이 아니고 세법상 시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과세하게끔 돼 있잖아요. 이 경우에는 시가 이제 2억 5천인데 1억 5천으로 팔았지만 이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해서 원래 시가는 이제 2.5억으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이 말씀이죠. 근데 뭐 우리가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라고 하는데 무조건 뭐 다 싸게 했다고 다 과세하는 게 아니고 일정 요건이 있잖아요. 요건을 뭐 설명을 해주죠. 그 요건은 시가의 5%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. 3억 원 그렇죠.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요건에 해당이 돼서 시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과세를 하게끔 돼 있죠. 그럼 이 경우에는 뭐 어차피 3억 원 차이까지는 안 나니까 상관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5%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. 그렇죠. 시가와 대가 차이가 그러니까 시가는 2억 5천이고 대가는 1억 5천이니까 그 차이가 1억이잖아요. 그 1억하고 시가의 0.5% 0.5%가 얼마죠? 0.5%는 5%죠. 5%. 5%. 안 돼. 1,250만 원. 둘 중에 큰 금액. 그러니까 1억 원이지. 그렇죠.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요건이 해당이 되는 거죠. 방금 전까지 이제 아버지 과세 문제, 양도소득세 문제를 봤는데 아들도 이제 과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들은 뭐 2억 5천짜리를 1억 5천 샀으니까 사실 이런 것만큼 이득을 본 거잖아요.
그렇게 되면은 세법상 이제 이걸 증여로 보겠단 말이죠. 네.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. 네. 말씀하신 대로 네. 자산을 저가 양수하거나 네. 고가 양도하는 경우에 네. 세법상 세법상에서는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끔 돼 있어요. 그쵸, 뭐 무상으로 이득을 얻었으니까. 네. 근데 뭐 무조건 다 과세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린 부당이익 계산 부인처럼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.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? 그 요건을 보면 시가 대가의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 사례에서 보면 2억 5천과 1억 5천. 대가 1억 5천의 차이 1억. 그 1억이라는 금액이 시가의 30% 또는 3억보다 작은 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과세를 하게끔 돼 있어요. 그러니까 2억 5천에서 1억 5천 빼면 1억이잖아요. 네. 이 금액하고 네. 비교 대상 금액이 이제 시가의 30% 그리고 3억 원. 이 중에 이제 적은 금액보다 이제 크면은 과세 대상이 된다는 말이잖아요. 시가의 30%가 7,500이니까 그렇지. 결국에는 과세를 하게끔 돼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1억 원이 7,500보다 크니까. 그렇죠. 네.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증여 재산 가액을 계산을 할 때는 또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% 금액과 3억 중에서 작은 금액, 그러니까 결국엔 7,500이죠. 7,500을 뺀, 그러니까 1억에서 7,500을 뺀 2,500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게끔 돼 있어요. 아유, 뭔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별거 아니긴 아닌데 이렇게 이제 말로 설명드리려고 보니까 복잡한데 정리를 하면 이 사례에서 아들이 이제 증여세를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이 증여재산 자체가 2억 5천에서 1억 5천을 뺀 1억 원에서 이제 시가의 30% 7,500 하고 3억 원 중에 작은 거니까 7,500이잖아요. 그걸 빼면 2,500. 2,50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하면 5천만 원까지는 과세가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 경우에는 증여세는 없는 거네요. 그렇죠. 우리가 10년 동안 부자지간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전에 10년 내에 증여한 게 없다고 그러면 공제를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을 안 하는 거죠. 이 사례가 이제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고 사실은 뭐 좀 더 크다고 하면 당연히 증여세 발생하겠죠. 네, 맞습니다. 네, 세무사님. 우리가 지금 이제 사례를 빗대어서 가족 간에 부동산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면 좀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.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, 특히 뭐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거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경우에 뭐 고가 양수도보다는 저가 양수도가 훨씬 많을 거예요. 왜냐하면 고가 양수도를 하면 양도를 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나올 거고 비싸게 팔 이유가 없죠. 그렇죠. 그리고 그렇게 비싸게 팔면 자녀가 사지도 않을 거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뭐 고가 양수도는 거의 없을 거고 실무에서는 저가 양수도가 많이 발생을 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가 양수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. 그러면 기준이 말씀하시죠. 말씀하세요.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 이 말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 주택 시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시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. 그러면 시가라고 하면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매매, 공매, 경매 그리고 감정평가 가액을 시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뭐 이런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시가를 확인을 하고 특히 좀 시가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는데 원래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거래를 하면 뭐 실거래가, 동부 실거래가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우리 집은 뭐 오래 살아서 우리 집 자체는 거래가 없었는데 방금 세무사님 말씀해준 유사매매 사례가액 그러니까 바로 옆집 이 뭐 똑같을 거 아니에요. 규모도 그렇고. 그렇죠. 바로 옆집은.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가액이 있으면 그게 이제 시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시가를 유의해서 시가를 확인하고 저가 양도 양수 거래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5% 범위 안에서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만약에 집이 1억이다 시가가 옆집이 1억에 팔렸다 라고 하면 우리 집은 적어도 9,500보다는 조금 더 받아야 된다 말씀이시죠? 그렇죠. 그래야지만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해당되지 않고 당연히 뭐 증여세 문제, 증여세는 30%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30%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시가를 확인하고 시가의 5% 범위 내에서 저가 양도 양수를 하면
뭐 세법상 문제가 없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5%가 작긴 적다. 네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이렇게 저가 거래를 하면 양소한 이 경우는 아들이 되겠죠. 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양소한 주택을 언젠가 또 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때 저가 양소한 만큼 또 양도 차익이 늘어나니까 또 양도소득세가 그때 이제 팔 때 더 늘어나겠죠. 네.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이런 거래를 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뭐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. 아, 그렇죠. 네.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1세대 1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그렇죠. 게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아들이 양도를 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. 그러면 사실 세금 효과는 있는 거죠. 그렇죠. 예. 그런데 어차피 싸게 사면 나중에 양세세가 많이 나온다라는 개념은 너무 당연한 개념인데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은 가족 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가족 간의 매매 거래가 있는 경우에 시가라는 개념이 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굉장히 중요하죠.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이제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꼭 저희 같은 세무사나 회계사들한테 상담을 받아 보시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능하면 요즘 또 세무 전문가라고 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꼭 한두 번 검증을 더 해보시고 좀 확인해보시고 실제 이제 신고를 하시던 양도 행위를 하시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세금 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